가계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예. 네. 이 김영희 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18년 동안 사실 본인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이제 그 재벌 총수하면 이병철, 뭐 성이 돈 씨라는 얘기도 있어요. 돈병철.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은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의 그 딸이 네. 오남, 그러니까 딸이 5명 그리고 아들이 3이 있었어요. 근데 이명희 씨가 제일 막내입니다. 아, 그래요? 막내인데 제일 이뻐했어요. 막내딸이라서 또 예쁨을 많이 받았나 봐요. 계속 같이 다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딸 5명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건희 회장의 바로 위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8명 중에서 7번째, 8번째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나 언니들하고는 거의 대화가 안 됐고 이건희 회장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정재은 씨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정용진인데 아들이 68년 9월생이에요. 네. 근데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용이잖아요. 네네. 이재용이 68년 6월 23일생입니다. 그럼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도 같은 해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고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요. 아, 그 유명한 경복초등학교. 경복초등학교, 네. 이 경복초등학교가 그게 누가 다니는 학교냐. 조현아가 다니는 학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경복초등학교 화려한 그 재벌 동창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정용진, 이재용.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 재용 쪽으로 내려오면서 뭐 이 삼성 가문은 결국은 그 이건희, 이재용, 이명희 이런 쪽으로 내려왔다는데 이명희 씨가 네. 이제 호텔하고 그 유명한 백화점 이 2개를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도 신세계 그룹은 호텔하고 백화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조선호텔, 그다음에 또 신세계 백화점. 네. 신세계 백화점 원래 일제시대 때 거기가 일본 백화점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조선호텔도 일본 호텔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명희 씨가 정재은 씨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기자 생활 초년기에 네. 정재은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 서울대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삼성 사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오늘날은 삼성이 굉장히 컸지만 그 당시에 삼성은 LG보다 못했어요. 막 LG를 따라잡자 네. 이러는 건데 이 아버지가 회사 행사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관종 정재은 사장님이다. 뭐 이제 그런 레떼를 그러니까 붙이기도 뭔가 했는데. 좀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벤트에 네. 뭐 거기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위로 네. 그 집에 재벌가의 사위가 되면 아주 조용히 죽어 있는 스타일도 있는데 네. 이분은 그냥 아주 공격적으로 경연을 했고 이명희 씨는 집에서 가사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것도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때 우주인을 뽑았던 적이 있죠. 아, 네, 맞아요. 무슨 이소연 맞아. 예, 네, 그래서 그쵸? 체력 네. 좋고 네. 그래서 지금 이소연 씨가 LA에 있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지금 한국인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래서 됐군요. 우리나라는 우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 1호 우주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버클리 대학을 다니다가 네. 거기서 이제 그 한국계 미국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국적을 미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인이 없어야 했는데 그때 같이 우주인으로 어플라이해서 달리기 체력 검사 테스트를 다 받아서 네. 3등까지 올라갔던 양반이 바로 정재은 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소연 씨는 그때 20대인데 정재은 씨는 그때 60대였어요. 아니 60대에 체력 단련까지 뭐 체력 테스트까지 받으면서 거기에 어플라이 했다. 진짜 이분도 약간 관종기가 있네요. 네,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관종이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뭐 이런 뭐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에너지를 내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제 그 아버지가 정상희 씨인데요. 네. 이 정상희 씨가 이제 이명희 회장의 시아버지인 셈이죠. 이분은 이제 일본 때 총독부가 운영하던 조선체육회에 간부를 했고 네. 또 뭐 그 관련 사전에 친일 부역자로도 기록이 돼 있는데 양정고등학교를 나와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을 나온 일제시대 때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승만 시대 때 국회의원도 하고 네. 특히 3.15 부정선거에 개입이 돼서 검찰 수사도 받고 공민권이 제한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병철 회장하고 가깝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중매를 써서 정재현 씨가 재벌가의 사회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아무튼 정재현 씨가 경영을 잘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명희 씨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딸인 이명희 씨가 이제 내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남편들어 당신은 뒤로 물러서세요. 한마디에 그냥 사라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뭐 부군이 뭔가 뭐 생사를 달리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여사가 이렇게 나와서 경영을 하죠. 근데 뭐 멀쩡히 살아 계시고 경영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건강하신데 우주인 되기 위해서 체력 단련 이런 걸 주로 하고 계시고요. 지분도 상당히 많은데 어느 날 그래요? 갑자기 은퇴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명희 회장의 부군인지를 처음 알았다고요. 저는 그냥 공과대학 재밌네요. 출신으로서 삼성전자의 엔지니어 출신으로만 알았는데 네. 어느 날 이명희 회장이 나오면서 들어가 이러니까 들어가셨어요. 오. 그런 이제 그 이후부터 이명희 회장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경영인 하면 네. 이명희 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런 셈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명희 회장이 도입을 했던 게 이마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마트가 월마트에서 뺏겨온 거예요. 아, 미국의 월마트. 네. 네. 그전에는 우리가 마트라는 형태가 없었고 백화점 하나 있었는데 백화점은 사실 좀 고급품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라는 것은 샘 월턴이 만든 회사인데 싸게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품질 좋은 제품 전국을 깐다. 네.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이 재벌이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명희 회장이 미국에서 본 이마트를 도입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의 도입은 사실은 신세계의 이제 재벌로서의 발돋움에 뭐 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식료품을 포함한 유통업계에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죠. 혁명이었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이 이명희 회장이 경영인으로서 네.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고 그냥 아버지한테 받았던 신세계 백화점하고 만약에 그 조선 호텔만 경영했더라면 지금도 회사는 조금 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신세계 백화점을 경영하면서도 항상 신세계 컴플렉스는 롯데입니다. 아, 그동안에 1등이었습니다. 롯데가 오기 전에는.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네. 더더군다나 미스코시라고 지금도 긴자거리에 가고 있는 일본의 미쓰이 그룹이 하던 네. 그 백화점이 지금 신세계 백화점 자리예요. 그걸 이제 불화받은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창업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지금 건물 형태 네. 그것도 일본의 미쓰코시 백화점의 서울 지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마트를 도입하면서 네. 대규모로 이제 키우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이제 물려주는데 아들인 정용진에게는 이마트를 물려줘요. 네. 그다음에 딸인 정유경에는 신세계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계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명희 회장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명희 회장이 두 회사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세계 그룹이라고 그러지만 엄밀히 보면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에 아무런 경영권 행사 못하고 주식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마트 그룹의 정용진 회장, 네. 신세계 그룹의 정유경 회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희 여사님 이제는 뭐 회장 전 회장이겠죠. 아, 저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경영을 잘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생각이 무색하도록 진짜 경영은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들과 딸에게 이거를 잘 배분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물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영권 승계에 대한 싸움도 조금 줄어들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들과 딸 역할을 완전히 나눠놓고 그러면서도 지금 지분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남매의 난이 일어나면 어머니가 가만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상황 통치, 네. 문정왕후 같이 어. 뭐 서태후처럼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회사죠. 네. 그런데 문제는 부회장으로 19년을 정용진 회장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정용진 회장이 정말 관종처럼 새로운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벌렸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백 개의 사업을 벌리고 소주 회사도 하고 네. 무슨 뭐 별하별 전 세계 첨단 제품이라는 건 다 했는데 네.
그 회사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좀 잘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좀 같이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기업의 어쨌든 오너인데 이 오너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뭐 이 사람이 관종이다, 뭘 했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경영 실적이 어떻냐. 경영 결과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용진 회장님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좀 쳐보니까 연간 검색어가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너스의 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사도 많이 났던데 한번 기사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주, 아까 뭐 제주 소주 뭐 이런 것도 네. 매각을 했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밀키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하던데 피코크 뭐 이런 브랜드도 여기서 원래 신세계에서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 네. 그 스타벅스 커피도 신세계가 한국에 도입을 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 바람에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커피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망했죠. 그리고 이마트 안에는 모두 스타벅스가 입점이 되어 있고 신세계도 그렇고 다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국에는 리싱 커피라는 게 생겨서 스타벅스하고 경쟁을 하면서 중국 커피가 점유율 1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들이 스타벅스 대리점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선진문물을 빨리 받아들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중소기업 커피점들 다 죽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국 브랜드를 한국에 도입해서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까지는 문화에 대한 뭐 하나의 경험을 올려주는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큰 유통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 유통의 힘을 가지고 커피를 유통화 시켜버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시장에서의 설 자리가 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장단점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완전히 한국의 프랜차이즈를 사가지고요. 우리가 네. 스타벅스를 만지면 상당 부분의 일정 금액이 로열티로 바로 미국의 스타벅스로 갑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19년 동안 부회장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스타벅스에서는 돈을 벌었어요. 지금도 스타벅스는 그런 대로 요즘 좀 어렵지만 돈이 되는데 네. 많은 사업들이 다 실패를 해서 우리가 그 신화의 마이더스의 손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 어머니는 비교적 그랬는데 정용진 부회장은 만지기만 하면 적자가 돼서 회사를 다 팔아치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정용진 사람들도 이제 그 정용진 회장의 임명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망하면서 같이 다 쫓겨나고 그런데 회장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때 많은 언론 보도가 아니 회장을 취임하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회장을 취임해야 될 텐데 왜 이래 회사에 적자를 많이 낸 인물을 회장을 시키지? 그러면 좀 의아했던. 네. 물론 자기 어머니가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회장 시키는 것도 뭐 마음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하는 사람 시키고 본인이 대주주로 남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죠. 네. 과거에 네. 그 SNS를 하면서 SNS 얘기도 좀 해야죠, 이분은. SNS 하면서 본인이 네.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으면서 네. SNS 나는 이런 거 먹고 잔다. 이랬는데 그때 신세계 노조 운동 사실 와인 한 병에 수백만 원짜리 일반 국민들은 못 먹습니다. 조금 생소할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죠. 이게 드시는 거는 좋다. 그걸 SNS에 왜 올리느냐고요. 그러니까 못 사주는 저 같은 사람들도 집에 그거 못 사주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정용진 회장 하면은 SNS에서는 그러니까 좀 좋게 평가하는 분들은 용진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SNS에서는 조금 뭐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격식이 없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 네.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서 용진형이라는 편에서 평가를 좋게 받은 네.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요리도 해서 올리기도 하고 뭐 마케팅 잘 하긴 해요. 지금 제가 사진 올려드린 건 뭐냐면 그 신세계에서 SSG 랜더스 이제 야구 구단을 인수하고 나서 이제 이 옷 하나 딱 입고 나와서 그냥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거만큼 뭐 신세계가 이제 구단주가 됐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없는 거죠. 이런 건 잘 하셨어요. 네. 저는요 네. 신세계가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마트가 한 번도 어머니가 할 때 적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회사예요. 네네. 알짜배기 회사인데
최근 3, 4년 전부터 적자로 돌았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마트가 적자를까? 그래서 그런가요? 이마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구조조정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이마트 사람 엄청나게 많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당에 저는 왜 야구를 해야 되나? SK가 하다가 버린 거잖아요. 네, SK 와이번스였나요, 네. 원래? 네. 아니 운동도 중요하죠. 그런데 네. 회사의 흑자가 더 중요한데 회사가 적자 나는 와중에서 저걸 SK로부터 사들였을 때 경영계에서는 좀 황당무계한 얘기다. 그리고 프로야구가 흑자가 안 납니다. 네. 근데 흑자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관련 회사들의 광고를 뜯어다가 이제 흑자를 메꾸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야구 좋아하시니까 네. 뭐 야구를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는 무슨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네. 야구장에 맨날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간섭을 한다. 그러니까 감독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다 잘라버렸잖아요. 뭐 이런 대목들이 네. 좀 지나치게 자기 회사라고 하지만 네. 회사의 조직이나 시스템은 생각하지 않고 좀 너무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적잖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네. 조용히 뭐 갔다 왔으면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좀 기여할 거 있으면 해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막 공항에 일부러 기자들을 만나서 그 기자 안 만나고 얼마나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 관종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다니는 모습. 근데 지금 쿠팡이라든지 왜 지금 이마트가 어려워졌냐면 지금 이카머스가 나오면서 네. 쿠팡 같은 회사가 시장을 다 뺏어갔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미국에 아마존이 나오면서 쿠팡은 아마존에서 배우자고 한 게 그 쿠팡의 뿌리거든요. 전 세계 이카머스 시장은 그 베이조스가 하는 아마존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때 미국에서 기존 오프라인 유통을 했던 그게 월마트고 그게 이마트의 원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의 월마트는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매출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장을 보는 시대이지만 어쨌든 그때의 대표 주자격,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대표 주자격인 월마트는 지금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이마트는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경영이 조금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영학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자, 쿠팡이나 이런 게 달라들면 기존의 오프라인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쓱이잖아요. 그렇죠. SSG를 쓱 해서 쓱 배송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쓱 훔쳐가라는 얘기인지 쓱 놔둔다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쓱 훔쳐가라는 얘기인지. 그 SSG가 네. 신세계의 약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에서는 쓱 하면 의미가 와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SSG 이거 뭐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네. 국제화는 염두에 안 둔 매우 그리고 쓱이라는 말에도 좋은 측면도 그 배달을 쓱 해준다, 네. 빨리 해준다 했는데 오히려 콰이콰이라는 그게 낫지 쓱 해준다는 게 뭔가 좀 뭔가 쓱 밀어 넣었다. 예. 이런 느낌. 은밀히 뭔가 건넸다. 이런 느낌도 사실 그러니까 좀 나죠. 뇌물을 주고받는 것도 쓱 준다. 네. 물론 이 신세계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별로 그렇게 저는 쓱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실은 온라인을 쓱으로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엄청난 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SG에서의 뭐 온라인, 그러니까 이마트를 어쨌든 뭐 오프라인의 대표라고 하면 온라인에서는 쓱이 정말 그 대표 주자로 밀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 뭐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좀 감동적입니다. 초기에 네. 아마존이 공격을 했을 때 한 10년 동안은 지금의 이마트처럼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게 가장 강점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네. 배달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월마트가 아마존의 배달 혁신을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네. 아마존은 배달을 하는데 자, 배달이 뭐 일단 주문을 하면 새벽 배송하면 그 다음날 아침 정도 가겠죠. 그렇죠. 보통. 네네. 빨리 가는 거죠. 그것도. 뭐 우리도 네. 그 다음날 새벽 배송하면 빠르죠. 그렇죠. 근데 월마트는 어떤 배송을 구하느냐면요. 퇴근하기 전에 월마트에서 이런 상품을 네. 주문해 놓으면 네. 그 차가
월마트 주차장을 지나가면 깜빡깜빡대면서 주차장까지 배달 상품이 딱 도착해요. 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장해 먹고 싶어. 배달 로켓 배송을 하나 더 앞세운 거죠. 미사일 배송이 됐네요. 미사일 배송. 자기가 가면서 오. 그냥 차에서 안 내려도 돼요. 트렁크에 딱 그렇겠네요. 실어준다고요. 오. 뭐 이 월마트의 경영 전략을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한 이틀 잡아야 어쨌든 돼요. 네. 나타나는 지표가 아마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죽지 않았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 유통이라든지 이게 다 쿠팡에 밀려가지고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사실 덧보잡이었지 않습니까? 아이 그랬죠. 그 손정희의 돈을 가지고 계속 적자인데 그냥 배송 여기에 눌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판도가 뒤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